반갑습니다. 미래의 불을 읽어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지금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가 더 좋은 칩을 쓰느냐, 누가 더 비싼 센서를 다느냐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판을 엎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짜로 진짜를 이길 수 있는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AI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손을 잡고 시뮬레이션으로 테슬라를 추격하려 합니다. 과연 그들의 전략은 통할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무식하게 쌓아 올린 현실 데이터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두 가지 흐름, AI의 윤리 전쟁과 자율주행의 데이터 전쟁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AI 업계를 뒤흔든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판사의 단독 판결이 아닌 배심원 재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통상적인 기업 간의 계약 분쟁은 판사가 법리를 따져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배심원 판결은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머스크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술적인 계약 조항 몇 개를 따지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인류를 속였는가? 라는 거죠. 사건의 본질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AI 기술은 구글 딥마인드가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특정 거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샘 알트먼 등과 의기투합하여 무려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우리는 구글과 다르다. 이 기술은 인류 모두를 위해 오픈되어야 하고 절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소여야 한다. 이 숭고한 약속을 믿기에 머스크는 초기 자금의 대부분을 댔고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해 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픈 AI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름만 오픈일 뿐 그들의 소스 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입니다. 구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사실상 영리 기업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GPT-4의 가중치는 비밀에 붙여졌고 회사의 목표는 인류의 안전보다 주주의 이익과 시장 점유율로 변질되었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하자고 모은 돈으로 너희들 배를 불리고 있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비즈니스 갈등으로 보지 않았고 설립 당시의 근본 원칙과 대중을 향한 약속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지 시민의 눈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재판의 결과는 테슬라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추구하는 AI, 즉 xAI와 옵티머스는 오픈 AI와 결이 다릅니다. 오픈 AI가 인터넷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 모아 만든 언어적 지능이라면 테슬라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물리적 AI를 지향합니다. 만약 머스크가 이 소송을 통해 오픈 AI는 초심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AI 개발에 윤리적 명분을 선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AI 규제나 여론전에서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도덕적 신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실과 인류를 위해 AI를 만든다는 내러티브는 그 어떤 기술적 해자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차입니다. 지금 월가의 분석가들과 메인스트리트 실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인식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GLJ 리서치의 고든 존슨 같은 대표적인 하락론자들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자율주행? 그거 5년 전부터 일론이 내년에 된다고 떠들던 거 아니냐. 아직도 레벨 2 수준이고 사고 나면 책임도 안 지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그들의 엑셀 시트에는 완벽하지 않음이 곧 가치 0으로 계산됩니다. 0 아니면 1.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술이 100% 완성되어 규제가 풀리는 그날까지 테슬라의 AI 가치를 0으로 둡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최근 FSD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적지 않은 오너들이 월 99달러라는 결코 싸지 않는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운전이 덜 힘들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FSD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차가 멍청한 판단을 해서 개입해야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땀을 쥐기도 합니다. 하지만 꽉 막힌 출퇴근길, 끝없이 이어진 지루한 고속도로에서 FSD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50% 아니 80% 줄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월 99달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재의 서비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오토파일럿이 이착륙을 다 못한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순항 비행 중에 조종사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필수 장치입니다. 테슬라 FSD는 이미 기능을 넘어 효용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월가가 완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탁상 공론을 벌일 때 테슬라는 매달 현금을 긁어 모으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시 FSD를 똑똑하게 만들어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현실적인 신호가 월가의 낡은 분석 리포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미래 지표라는 거죠. 사용자가 돈을 낸다는 건 그것보다 확실한 가치 증명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술 전쟁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SEC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시뮬레이션과 컴퓨팅의 문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젠슨 황을 급하게 만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쌓을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죠. 일종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입니다. 언론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테슬라의 독주가 끝났다. 엔비디아의 칩과 플랫폼이 있으면 누구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현대차도 곧 따라잡는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데모와 제품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치명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하죠. 시뮬레이션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맑은 날의 고속도로 주행이나 일반적인 시내 주행 패턴을 학습시키는 데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차를 수억 번 달리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자율주행의 진짜 적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바로 롱테일, 즉 현실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비오는 날 밤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는데 그 수신호가 교과서와 다르게 움직이는 인부,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킥보드, 폭설로 인해 차선이 지워지고 표지판이 찌그러진 도로.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이 아닌 이상 현실 세계의 이 무한한 변수와 혼동을 100% 가상 공간에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만들죠.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만 배운 AI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모범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지면 당황해서 멈춰서거나 오판할 수밖에 없죠. 실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정복하겠다는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살아있는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있죠. 가상 세계에서 사고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일어나는 수천만 건의 엣지 케이스를 직접 겪고 실패하고 그것을 본사로 전송해 학습합니다. 현대차와 레거시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한 건 혁신이 아니라 타협일 뿐, 스스로 데이터를 쌓을 능력이 없으니 남이 만든 가상세계에 의존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경험의 축적이라는 자율주행의 본질을 외주화하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의 질. 가짜 데이터 100억 개보다 진짜 데이터 1억 개가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진짜 데이터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 격차는 엔비디아 칩을 몇 개 더 산다고 해서 좁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며 이론상 완벽하다고 외치는 진영과,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도로 위에서 데이터를 쌓으며 현실과 이론과 다르다고 증명하는 진영. 투자자 여러분, 역사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작전실의 지도가 아니라 전장의 병사들이 결정합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려한 그래픽의 시뮬레이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가치는 비바람을 뚫고 달리는 테슬라의 카메라 속에, 그리고 매달 구독료를 내며 만족하는 사용자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가상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 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테슬라 시장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테슬라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럴까? 답답해서 책상을 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수익은 쥐꼬리만 하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폭등하고 내가 다시 사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하는 악순환. 주식 초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목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당장 눈앞의 호가창이나 뉴스 쪼가리에만 매몰되면 결국 대세 상승을 이끌 주도주를 놓치고 손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명쾌한 해답이 바로 탑다운 종목 분석입니다. 거시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손실 확률은 1% 미만으로 줄이고 수익은 10배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치 위성 지도로 위치를 보고 로드뷰로 골목길을 확인하듯 시야를 좁혀가는 거죠. 먼저 월봉과 주봉으로 이 종목이 될성부른 떡잎인지 확인합니다.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일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 세력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1시간 봉으로 눌림목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 흐름만 알면 뉴스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내동매매를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슈퍼 개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불을 쌓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님께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안다고 당장 제 계좌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수익 낼 방법은 없나요? 이 메일을 받고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당장 전쟁터 같은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이 넘게 이 바닥을 구르며 많이 벌기도 또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주식시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뉴스에 흔들리고 무지성 유튜버들의 말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무기를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리딩방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주식 시황 시크릿 노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둔 비공개 파일인데요. 바빠서 뉴스 볼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 이거 하나면 시장 흐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보는 자료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살표가 아니라 AI가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 매일 바뀌는 경제 지표, 강대국들의 이슈까지 딥러닝해서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은 도망칠 때다 라고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실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템플릿이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대형주 기간 약 96%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낸다는 거죠. 원래는 뒷거래 시장에서 돈 받고 거래하는 템플릿이지만 제 채널이 사라질 각오를 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로 리딩을 일체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귀한 자료들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채널 좀 더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일 정리된 시황 자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 파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AI 지표가 필요하다면 보조 지표, 나는 욕심쟁이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럼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링크와 사용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주식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이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선물들 꼭 받아가셔서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